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 그랜드 오프닝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오프닝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 그랜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13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결의와 인류의 풍성한 삶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길러내라고 세워주신 연세가 오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랜드 오프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된 세계와 인간 활동에 대해 새롭게 배울 것이 많아진 이때에 연세가 최신의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서 선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러너스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참여하는 모든 대학들이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학위과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빈부 차이나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귀한 사명도 연세가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등장 이전부터 일찍이 교육 패러다임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상하신 총장님과 또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하신 러너스 추진 본부와 관련된 부서에 속한 모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러너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러너스 그랜드 오프닝을 통해서 연세가 인류 문명에 가는 길을 선도하면서 하늘이 맡겨진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행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앞으로 러너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귀한 지침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갑성 러너스 추진 본부장님께서 러너스 구축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러너스 구축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서승환 제19대 총장 취임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플랫폼 Y-에드넷 구축 및 온라인 강의 확산을 우리 대학의 주요 발전 계획으로 제시하셨습니다. 2020년 4월 6일 Y-에드넷 추진 조직인 Y-에드넷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본부로 승격하면서 2020년 12월 4일 Y-에드넷 추진 본부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기금 모금을 한 현황을 보면 총액이 5억 6,6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히 50주년 재상봉 동문 기업에서 2억 원 정도를 기여해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15일 Y-에드넷 플랫폼 교내 구성원 대상으로 오픈을 하여 학위과정 교수 학습 지원을 시작을 하였고 2021년 2월 24일 러너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렇게 표제를 만들었고, 의미는 러닝 유비쿼터스 스퀘어라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학습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8일 비학위 과정 콘텐츠를 탑재하기 시작해서 신규 기능을 추가 개발하였고, 일반인 대상으로 가오픈을 한 바가 있고, 7월 17일 러너스 스튜디오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지휘는 성준 건축공학과 교수님께서 하셨고, 시공사는 유진 디랩에서 맡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 오픈 스튜디오와 같은 그 양질의 스튜디오가 의과대학, 치과대학에도 하나씩 있고, 또한 학술정보원에 2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단과대학별로 한 40여 개의 동시 촬영 그리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사용률이 좀 적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플랫폼인 러너스를 그랜드 오픈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오픈 스튜디오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서승환 총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러너스 그랜드 오픈에 참석해 주신 유경선 총동문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은 50주년 재상봉 동문 대표님, 민유태, 이경률 총동문회 부회장님, 박은혜 여자 총동문 회장님, 환영합니다. 요즘은 메타버스처럼 사람을 사이버 공간으로 초대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반대로 디지털 공간에 있던 러너스가 9월에 청명한 하늘과 푸른 잔디를 만나러 현실에 나왔습니다. 러너스의 다양한 수업이 촬영될 야외 스튜디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름다운 캠퍼스에 나타난 러너스를 구경하시면서 러너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의 뒷얘기를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공유 플랫폼인 러너스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러너스에는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러너스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직장인도 고등학생도 러너스에서 대학 수준의 고품격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전문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강의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어떤 절차도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러너스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커다란 계단식 강의실에 모여 있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러너스에서는 교수님들께서 방송 장비와 블루 스크린을 배경으로 강의하시고, 기술진들이 강의 자료를 영상과 결합하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강의실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강의실로 분할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너스가 추구하는 블렌딩 강의에서도 새로운 대면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러너스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러너스에는 모든 지식이 있고 모두를 위한 지식이 있으며 언제나 지식이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하다면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러너스가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 공유 플랫폼인 러너스는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갖추고자 합니다. 러너스에는 콘텐츠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검증위원회는 10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탁월한 교수님들이 콘텐츠들의 중립성, 신뢰성, 우수성들을 심사합니다. 콘텐츠가 시대적, 학문적 흐름과 요구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용자는 허위, 조작,
왜곡에 대한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러너스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원하는 강좌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는 학습자 주도형 학습 설계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특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학기 분량의 수업을 모두 들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러너스를 통해서 배우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지적 경험에 적합한 자신의 수업 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개설되었던 수천 개의 강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호 연결성과 연관 관계가 검토되어서 제시될 것입니다. 러너스에는 공동 학위와 마이크로 학위를 추구합니다.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양이나 이해 차원에서 지식이 필요하다면 예컨대 4과목만을 수강해도 필요한 수준의 수업을 수강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러너스는 강의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대학과 협약을 맺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특화된 여러 대학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공유대학의 확장을 선도하여 국내의 그 어느 대학보다도 빠르게 교육혁신에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배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지식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문을 연세대학교가 활짝 열어갑니다. 러너스에서 지식과 경험을 서핑하면서 변화의 파도에 발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경선 총동문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50주년 재상봉 행사 대표이신 박상훈 선배님과 또 동문 여러분들께서 러너스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픈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가 오늘 그랜드 오프닝을 맞아서 모든 동문들이 기뻐하고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는 교육 플랫폼인 러너스를 준비해 주신 서승환 총장님 그리고 모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가족 여러분, 올해 저희 모교는 136주년을 맞은 연세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부터 시작된 그 걸음은 늘 혁신과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을 시작했으며 한국전쟁의 그 어려운 폐허 속에서도 연희와 세브란스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내 대학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 교육도 우리 연세에서 시작했으며 또 바이오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를 조성한 것도 연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세의 혁신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 또 다른 새 도약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오픈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러너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연세의 다양한 교육과 교육 이념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또 트렌드를 배우고 일생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세의 정신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는 세계적인 명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동문회는 이 러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치 옛날 연고전에 아주 모든 열정을 쏟고 또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저희 모든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동문들이 사회생활을 하듯이 러너스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러너스 그랜드 오픈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신 서승환 총장님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세의 혁신을 위해서 계속 지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간흡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50주년 재상봉 전체 대표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상은 동문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총장님, 유경성 동문회장님, 그리고 모교 교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학부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졸업생들의 재상봉 대표 박상은입니다. 전법대학 법학과를 67년에 입학하여 71년에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러운 모교 연세대학교를 방문, 러너스 시스템 그랜드 오프닝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우수 대학과의 연구력 경쟁, 테드나 무크와 같은 무료 온라인 강연에 대한 접근성 증가,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대학들은 이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인류의 생존 법칙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와 화상회의 보편화로 모든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전의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대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픈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의 기원의 YSEC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비대면 온라인 수입의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연세가 축적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온 인류에 공유하기 위한 차세대 교육 서비스 체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축소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발전에 이바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창학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구촌 시대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연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선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힘겨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승환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1967년에 입학하여 1971년에 졸업한 1350여 동문들은 모교 발전기금 12억 원을 목표로 펀드레이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억 원의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이 기금 중 일부를 러너스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이 시국에서도 모교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기부에 동참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136년 연세의 전통과 긍지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정상을 찾기를 기도하며 더 강건해진 사회에서 연세의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진행될 순서는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축도로서 프로그램을 매듭하고 그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심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되고 소중한지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오늘 러너스가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과 새롭게 열려진 배움터 광장에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기대로 배우고 가르칠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러너스 스튜디오 개관 기념띠 자르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기념띠 자르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뒤쪽에 있는 그 기념띠 앞으로 이렇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러너스 스튜디오 개관 기념띠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칼라 이쁘다. 예, 네 분께서는 다시 아까 앉아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앞으로의 순서는 성주은 건축공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건축공학과 성주은입니다. 먼저 이 러너스 야외 스튜디오 설계를 맡아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이 설계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위치는 금호아트홀 상부에 위치하면서 백양로에서 가장 잘 보이기도 하고 백양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여서 저희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고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다른 스튜디오와는 달리 야외에 오픈되어야 하고 잘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유리박스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유리박스로 스튜디오를 설계를 하되 많은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바닥은 최대한 비우고 지붕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붕이 굉장히 넓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쪽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유리박스가 3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박스가 바라보는 지금 남측과 백양로 측 그리고 도서관 측이 있는데 이 3면을 모두 활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백양로를 바라보면서 스크린을 내려서 오늘 이제
오늘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이고요. 그 나머지 방향도 햇빛의 방향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암막 커튼을 내릴 수도 있고 선스크린을 내릴 수도 있고 무빙월을 움직여가면서 3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양로의 뷰를 배경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암막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야외 공간은 스튜디오 촬영이 일어나지 않는 평소에는 학생들이 마음껏 올라와서 뭐 흔들그네에 앉아서 백양로 뷰를 만끽하면서 조금 캠퍼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또 날씨가 좋은 저녁에는 이 커튼을 전체를 둘러서 이 내부 공간을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뭐 야외 영화 촬영, 영화 상영도 가능하고 혹은 음악회도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이 공간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까지 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그리고 시공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이 더 잘 사용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순서를 맡은 러너스 추진본부 전략기획단장 송민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시험 지금 이 시간에는 러너스 플랫폼에 대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상원 교수학습혁신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러너스 컨텐츠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작물들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입니다. 국내 메이저 대학 최초로 오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모바일 앱 기반 LMS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제한 용량과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운용 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서버 확충, 오토 스케일링 적용을 통해서 안정화를 꾀하였고 24시간 보안 관제, IDS, DDoS 프로텍션을 통해서 보안 및 장애 대처 능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이 저희 러너스 메인 페이지입니다. 정중앙에는 저희 러너스를 홍보하는 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저희 브랜드 로고가, 오른쪽에는 전문 과정, 공개 과정, 국제 과정, 학위 과정에 4개의 큰 강좌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용 안내, 그리고 회원 가입, 로그인이 가능한 버튼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지사항 및 검색 창이 있고 검색 키워드 또는 상세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강좌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강좌 그룹, 교육과정, 학문 분야, 주제, 상태, 언어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는 인기 강좌, 최신 강좌, 추천 강좌, 무료 강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개 강좌들이 배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렌디하거나 인기가 많은 강좌가 방문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러너스 소개 및 홍보, 그리고 SNS 링크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너스의 의미, 총장님 인사말, 로고 디자인,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과정은 분야별 심화된 전문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강좌들입니다. 유료와 무료 강좌가 있는데요. 유료 강좌로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심리학 개론, 독일 문화, 뉴 미디어와 같은 최신 기술 및 인문학 강의들이 있습니다. 무료 강좌로는 연세 인생학교, 시사 이슈, 일반 교양 강좌, K-MOOC 등이 있고요. 방문자들은 원하는 강좌를 클릭하여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좌의 첫 2분 영상도 제공되는데요. 전체 강좌를 듣고 싶다면 로그인 및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료 전문 강좌의 경우 수강생들에게는 총장님의 서명이 있는 러너스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공개 과정은 누구나 로그인 없이 전체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입니다. 세브란스 건강의학 정보, 저역소 소개, 우수강의 맛보기, 박물관, 천문대, 학과 및 대학 홍보 영상, 입학처 영상 등 매우 다채로운 강의들이 제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브란스에서 제작한 생활건강의학 정보입니다. 총 19개의 영상이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방문자는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과정입니다. 영어 과정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콘텐츠가 있습니다. 연세가 자랑하는 GIF 컨퍼런스, 코세라와 연세가 협력하여 제작한 글로벌 무크,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어학당의 한국어 강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학위과정으로 연세대 온라인 교육의 장입니다. 학생들은 영상 또는 실시간 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교수자는 영상학습 시간을 통해서 진도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자동으로 출석에 반영하는 기능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시지 기능, 퀴즈 출제 및 채점, 표절 검사, 인앱 코딩 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19개 대학 공동 강의, VR 실습 영상, 전 강의 동영상 강좌 등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다양하게 실험 중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회원 약관 동의 후 개인 이메일 또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의 SNS 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개인 프로필에서 졸업 연도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동문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후에 동문 전용 강좌를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유료 강좌들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부분입니다. 강의 실러버스와 맛보기 영상, 수강료 등을 확인한 후 결제하여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및 페이팔을 통해서 국내외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고 오프닝 및 초유료 가입 이벤트로 받은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러너스는 교수님들께서 상시로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 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너스 교수 전용 게시판에서 기획, 촬영, 편집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 녹화 강의실을 80개로 확충하였는데요. 교수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대면,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원 클릭으로 러너스에 탑재도 가능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담당 조교의 도움을 얻으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러너스는 앞으로 새로운 기능을 계속 탑재해 나갈 예정인데요. 학습자의 진도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원격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 온라인 실시간 채팅 기능이 그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러너스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특별 강연은 저희 대학교 이성호 명예교수님께서 시민성, 소통력, 창의력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특별 강의를 맡아주신 이성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또한 학생처장, 대학원장, 행정대회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상훈으로는 홍조근정 훈장, 미 육군 근무 공로 훈장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러너스 플랫폼 그랜드 오프닝을 축하하시면서 시민성, 소통력, 창의력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공정하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받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적으로 내가 대도시가 아니고 무슨 산골에서 태어났다든지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결함 또는 부족함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경제적으로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디스애드밴티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지적으로 내가 핸디캡이 있어서 그 고등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고등교육 역사를 보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60년대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곳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쉽게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간판을 보고 할 텐데 그것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아주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 러너스 오픈 기념식을 오늘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뭐 이미 벌써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이 러너스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플랫폼은 특히 요즘 이 코비드로 어려움이 심한 아주 극도의 이 변화의 시기에 모든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북극이나 남극을 다 포함해서까지 누구에게나 지역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잠옷 기쁘고 또 이걸 추진해온 모든 우리 총장님이야 우리 실무자들 모두가 참 크신 노력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는데요. 제목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뭔 뜻으로 이렇게 시민성, 소통성, 창의력 뭐 이런 게 써져 있을까 궁금해 여기는 분 계실 텐데 미국 대학 얘기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4년제 대학이 한 3,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3,000여 개라는 거는 소위 업적 평가를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학이 그게 아크레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평가 인증된 대학이 미국에 한 3,000개가 있는데 저는 제가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33년 학생을 가르칠 때 제 전공 분야가 교육학이었고 교육학 중에서도 제가 했던 것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what의 문제고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교육과정 분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how,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나, 교수 학습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을 전공했는데 제가 특히 이제 대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그 3,000여 개 대학,
도대체 미국 대학에서는 뭘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제 이 3,000개 이 대학 중에서 항상 이 랭크 순위 결정 뭐 순위가 발표됩니다. 물론 뭐 1,000등, 2,000등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상위 500대 대학에 들어가려고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탑 50, 처음 아주 그 최고의 50개 대학, 그 중에서 또 범위를 좁혀서 30개 대학, 20개 대학 이렇게 놓고 도대체 이 대학들은 왜 명문대학인가? 뭐 때문에 이들이 진실로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이 되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은 뭐 정년퇴직해가지고 돋보기 쓰고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연구를 못하고 있지만 제가 퇴직하기 전에 연구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문 최고의 명문 20개 대학에서 내걸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학생을 키워서 내보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다 이렇게 보면 대학마다 우리는 어떤 학생, 어떤 무엇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그 교육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칙제 1조에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도자를 키워요. 근데 뭐 어떤 지도자?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명문 20개 대학을 다 들여다보면 표현들은 서로 조금 더 다르지만 내걸고 있는 건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뭐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내걸고 있는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익히 많이 들은 단어 중에 글로벌 리더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뭐 그거야 흔한 말 아니에요? 글로벌 리더 또는 배운 지성인 또는 인텔렉츄얼 체인지 에이전트 지적인 개혁 촉매자를 키워서 내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연세대학교 이를테면 기독교적인 지도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키워 내보내겠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한 거는 무엇이 진정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냐 이거죠. 뭘 가지면 기독교 정신이 입각된 지도자는 게 구체화되어 있질 않은데 이들 20개 대학은 그걸 굉장히 구체화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키운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적인 어떤 개혁 촉매자를 키우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걸고 있는 그 목표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특징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명시화 시켜놨고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문서로 써져 있는 게 뿐만 아니라 그걸 모든 교수들이 체득하고 모든 직원 선생님들이 다 그걸 체득하고 또 모든 수업에서 모든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거기다 용해되어 들어가 있고 커리큘럼 속에 바탕이 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울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들이 내걸고 있는 구체적인 건 뭐냐? 그게 오늘 여기 써져 있는 여러분한테 제가 제목으로 그냥 그 제목을 썼는데 시민성, 소통력, 창의력 이 세 가지로 내가 좁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민성은 영어로 citizenship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걸 제가 번역을 시민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내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내가 이 결혼 주례를 많이 쓰면은 이 주례 쓰고 난 다음에 이 녀석들이 이제 인사하러 오잖아요. 선생님 주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너 주례사 할 때 뭔 얘기했는지 생각나? 그러면 한 녀석도 제대로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뭐 딴 생각하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주례사 할 때도 애들이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기억되게끔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이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 세 가지 C자예요. citizenship,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이 세 가지를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또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뭐 연일 뭐 방송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큰 과업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꼭 대통령만이 아니라 특히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사회를 정말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산업계든 아니면 종교계든 하여간 뭐 어떤 학계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을까 했을 때 거기에 얼추 비스듬한 답을 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보며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 싶어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티즌십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걸고 있는 그 시민성의 내용을 승계대학이 다 뭐 표현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거기 굉장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 대학을 나와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다 하면은 첫째 뭘 갖춰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 이거 사실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다 들은 얘기고 부모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고, 살면서 이게 무슨 고학력이래야 그 정직의 의미를 깨닫겠어요?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이들이 대학에서 그걸 그렇게 모든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강조하냐? 지도자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문해 봅시다. 우리 정말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뭐 내가 오늘 30분 동안 강의하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길게 다 구체적인 예는 못 들겠지만, 이 시티즌십 속에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 중에 또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건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이득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을 추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여러분 벌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 금방 유추해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기준을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좀 너그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지독히 까다롭게 빵빵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해석하고,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장하게끔까지 됐어요. 하여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 그런 게 이 시티즌십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책임을 누가?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귀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내가 진다 이거지. 내가 진다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전공한 사람이라서요, 관심이 평생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 왜 얘는 공부를 잘하고 쟤는 공부를 못하느냐 이건데, 다 뭐 IQ 머리통이 모자라서 공부 못한다? 나는 그걸 안 믿어요. 누구든지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녀석은 공부 잘하고 얘는 공부 못하냐? 벌써 이 어려서부터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초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 애들이 벌써 이 공부하는 게 달라지는데, 대개 이 어렸을 때 애들 행동에서 보면 아무리 어린애지만,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애가 일로 탁 지나가다 컵을 탁 쳐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 뜨거운 커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을 때 그 애가 뭐라고 말하냐? 엄마한테 징징 울면서, 엄마, 어떤 아저씨가 저기다 커피 놔가지고 내가 그거 뭐 엎질렀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 이게. 어떤 아저씨가 잘못이라는 거지. 사실은 지가 잘못이지. 물론 놓기를 잘못 놨어도 지가 그걸 보고 갔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여기 하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중간 시험 보고 오면은 너 시험 잘 봤니? 잘 봤어?
그때 이제 어떤 애가 징징 울면서 그래, 엄마, 우리 선생님한테 엄마가 한 번쯤 전화 좀 걸어줘. 왜? 우리 선생님 되게 웃긴다. 뭐가? 안 배운 데서 막내, 안 배운 데서. 안 배운 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잘못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버릇,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커서까지 나중에 그 사람이 큰 분야의 지도자가 됐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이 시티즌십에서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너는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책임을 너한테 돌려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의 모든 교수 학습 과정이 그게 바탕에 깔려서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표절 좀 했기로 써니 그저 뭐 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미국 대학에서는 가차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몇 줄 이상 남의 걸 무단으로 뺏기거나 그러면 그건 그대로 매장되고 징계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떻든 그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티즌십의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 내가 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이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우리 대학을 나와서 어떤 분야에 가서 지도자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예요. 소통의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이 말 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상의 뭐라면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인간의 상당한 부분의 갈등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겨요. 이 부부간의 갈등도 전부 부부간에 물론 이념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 아주 별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말을 갖고 서로 말꼬리 잡고 그걸 확대하고 그걸 곡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남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 특히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걸 제대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뭐 면대면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수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5만 가지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 지도자. 나는 사실 내 자랑 뭐 국민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나한테 강의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옛날 얘기지,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유치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기대하기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부모님들, 학생 그 어린이 부모님들이 와 앉아 계신 줄 알고 강의하러 딱 들어갔더니 꼬맹이들이 앉아 있더라고. 요거 5세 반, 6세 반 뭐 유치원 애들이 요 조그만 의자에 옹기종기 애들이 한 100여 명 앉아 있었는데 그때처럼 내가 강의하러 갔다 당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날 너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것들이 내 강의 끝나자마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교수님 강의가, 어떤 애는 웃다가 뭐 자빠져 쓰러진 애도 있었지만은 하여간 어떻든 나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그런 은사를 받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상대방에 맞춰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우리가 흔히 그걸 인코딩, 디코딩 한다고 그래요. 인코딩이 암호화를 하고 그 또 상대방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내가 디코딩 할 수 있도록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꼭 그것이 밥 먹으러 가자의 의미만은 아니거든. 그 속에 다른 게 인코딩 돼서 들어가 있다고, 암호화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는가 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남이 얘기하는 진짜 지도자는요,
나는 이제 교수로서 평생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지만 교수들이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학생의 눈빛만 봐도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청자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내가 열심히 들어서 듣는 교수.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인턴십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이제 보조교사처럼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내가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그게 말하자면 금과 옥조처럼 내 가슴속에 늘 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여자 미국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치고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말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듣는 교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듣는 교사가 되라. 나는 그게 늘 가슴속에 내가 바탕에 깔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도 하고 싶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하고 싶고 그래요. 가르치니까 치료해주는 말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의사 선생님. 목사님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목사님. 이 듣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들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특히 요새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늙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젊은 세대하고는 대화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 뭐 M세대, Z세대 뭐 합쳐서 민지세대라고 그럽니다. 민지 뭐 그 우리 흔한 여자애들 이름 중에 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Z들은 민지세대라고 하는데 참 이들과의 어떤 대화, 이 대화 방식을 좀 더 우리가 지도자를 되면 그런 그 젊은 요새 20대, 30대 표를 어쩌면 자기들한테 끌고 가느냐로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 이 자리에서 정말 후회하고 잘못했음을 내가 고백한 얘기인데 그 전에 벌써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인가. 졸업생 하나가 우리 교육학과를 졸업한 제자 하나가 근데 이 제자는 평생의 꿈이 중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임용고시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느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응시케 했고 내가 아주 정말 추천서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추천서를 써서 그 학교에 갖다 제출했는데 그 추천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하여간 이 학생이 그 학교 교사가 됐는데 바로 그 제자로부터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한참 후에 온 거예요, 메일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메일을 받으면은 친구지간에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였으면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빈말이지만 뭐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딱 3줄인가 썼는데 처음에 내가 걔 이름을 얼른 이제 보고 알았지만 첫 줄에 뭐냐면 저는 어느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 아무개입니다. 저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다 내가 아는 얘기예요. 걔인 줄 알고. 근데 그 3번째 줄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제가 5월 며칠 날 결혼할 예정인데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면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면 아래 번호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엄청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친구가 다 있나. 그러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뭐라냐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춘가.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데 요새는 그게 자꾸 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느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걔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다시 걔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래 있다. 그러면서 무슨 내가 내 전화번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언제 뭐 기회 되면 보자 뭐 이런 데든지 그걸 꼭 내가 윗사람이다 싶어서 제자들한테 그런 걸 받으려고 했던 거.
장물이 없이 그렇고 어떤 도덕적인 맥락에서의 그 해석만 했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 젊은 사람 잘못이라고 느끼질 않는다 이거지. 뭐 요새 바쁜 세상에 뭐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거 다 아는데 뭐 그걸 굳이 글로 쓰나? 그냥 뭐 선생님 존경하니까 내가 주례로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뭐 전화번호 줬으면 거기다 전화해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내가 옹졸하게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 후회도 하는데 특히 하여간 요새 지도자가 되려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는 이 20개 대학들이 보면요. 수사학이 다 필수예요. 수사학이.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도자들이 꼭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소위 비유, 메타포예요. 비유하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냐? 엄청나게 비유적으로 가르칩니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런 비유법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제대로 된 비유인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적정한 비유였는가? 또 유머가인가? 어떤 그 말하면 센스 오브 유머. 좀 웃으면서 정말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코믹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으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커뮤니케이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라. 그게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의 창의력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오늘 러너스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아는 단어 아니에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도대체 그럼 창의력이 뭐냐? 그건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답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요.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처음엔 3년제로 출발했지만 그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서부터 309년이 지난 시점, 그게 1945년이에요. 1945년 우리 해방되던 해에 하버드 개교 이래 최대의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주 최대의 교육개혁을 단행해 하버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요새 해마다 해왔지만 교육개혁을 여기는 309년 만에 하는데 그럼 왜 했냐? 그들이 예측한 게 The coming age, 다가오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는 컴퓨터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 하버드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든지 간에 반드시 창의력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그 창의력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논리적 사고력, 둘째가 관계적 사고력, 세 번째가 발산적 사고력 또는 상상력,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네이티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미국 대학의 많은 대학에서 이 세 가지가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요소로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뭐냐? 물론 그것도 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요소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순서화시키는 능력.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건가? 처음엔 내가 무슨 뭘 하고, 둘째는 뭘 하고, 셋째는 뭐 하고, 이 흐름, 이런 걸 짜는 게 전부 이제 논리적 사고에 해당되는 거고, 관계적 사고는 세상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물건, 모든 사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현상들은 홀로 존재하고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기도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 하나도, 이런 종이 하나도 다 나와의 관계 속에 지금 여기 메모지로 써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인간의 사람들의 관계도 다 관계. 여러분 하다못해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다 관계. 앞차와 내가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가야 되나? 또 내가 주차할 때도 내가 차를 어느 구석에다 어디다 대는 게 좋겠는가? 이게 전부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치? 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돼. 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제일 많이 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이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다 그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따지는 거. 그게 이제 관계적 사고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상상력, 발산적 사고리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타성에서 벗어나기예요. 인습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세 이 러너스 이 프로그램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느끼는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획기적인 그런 아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이 상상력은 그야말로 모든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굴레가, 인습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타성에 얽매여서 거기서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는 사고, 그걸 이제 발산적, 상성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본 줄긋기 시험에서 보면은 이쪽에다 뭐 학교, 호수, 뭐 집 이런 거 놓고 이쪽에다는 뭐 오리 무슨 뭐 이런 걸 놓고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애들은 의뢰의 호수와 오리를 연결시켜요. 호수 오면 오리. 왜 호수 오면은 소는 생각을 못하고 호수 오면 개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인습적으로 호수는 오리, 호수와 오리. 그러니까 호수로 그림을 그리면 거기 오리를 그려놓게 돼요. 이게 전부 타성이고 인습이다 이거. 그런 데서 벗어나자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발산적 사고예요.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까 얼핏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축된 우리 연세대학교 러너스 그 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한 1,400 모르겠어요. 1,500명쯤 되시나 하여간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귀하게 평생 애쓰면서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에 기초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강의들이 여기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타성, 인습에서 벗어나는 좋은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개강식에, 개원식에 저를 특강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배움을 통한 큰 행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교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 러너스의 그 시민성, 소통력, 창의력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 2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러너스 그랜드 오프닝 기념식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너스를 많이 등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